밀키는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로슈 간세포암 1차 치료제 티센트릭 아바스틴 임상의 연구를 주도했던 리차드 S. 핀 교수가 도구 와이어 뉴스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의 병용 관련해서 긍정적인 어떤 언급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날짜로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요. 도구 와이어 뉴스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를 이제 전문적으로 좀 다루는 해외 매체입니다. 타이틀 제목이 리프 002 IO 베제프 vs IO vs IO TKI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리프 002는 에자이 램바티니까 머크의 키트루다 관련된 임상 코드죠. 작년도에 이제 OS 값은 20개월 넘었습니다만 통계적 위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 머크는 포기하지 않고 이 간암 2차 치료제 쪽에 머물지 않고 이제 뭐 색전술 이제 병용을 하면서 계속 이제 치료 옵션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비교 관련되는 부분을 키오피니언이 하는 모습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리차드 S. 핀 박사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리베트 박사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브레이브 150 관련해서 임상을 연구를 주도했던 그 분이죠. 그래서 아이오 버셀프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는 이제 이뮤노 온콜로지 면역항암제입니다. 면역항암제 중에서 ICI 면역감문 억제제가 뭐 대부분 많은데 로슈의 티센트릭이 이제 아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제프는 아바스틴입니다. 요거는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로 항체 치료제로 저분자 합물질인 리보세랄보다 이제 분자 크게 커서 세포막 밖에서 블락킹하는 기전으로 병용이죠. 예, 두 번째 있는 아이오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임주도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IOTKI 관련되는 부분이 그 에자이의 램바티니까 키트루다 이것도 해당되고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전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나 이런 데 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키오피니언 리더가 언급하는 비중이 많이 높여지고 있고 로슈의 임상을 담당했던 이 핀 교수도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관련해서 긍정적인 어떤 코멘트를 이 내용에서 남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리베트 박사 같은 경우에 뉴욕 맨하탄에 있는 마운트 시나이 유대교 뭐 이제 병원인데요. 뭐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이고 리차드 S. 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대학 대펜의대 이제 종양학부에 있고 이분이 임상의학 뭐 교수로 계시죠. 리프 002 관련되는 부분과 이 IO 베제프, IOTK 관련되는 간세포암 관련해서 제네성 간세포암의 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토론을 이제 뭐 이어가는데 이런 키오피니언리더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허가 이후에 실제 상용화에서 이 처방이들이 어떻게 이제 처방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NCCN 같이 이렇게 그 표준 치료제 권고 관련되는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언급되는지는 계속 이제 추이를 계속 살펴봐야 되는. 그래서 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The other noteworthy aspect that this was one of the initial 뭐 내용을 보면 이제 placebo controlled 대조군 어떤 이제 비교의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가 그동안에 뭐 과거에 많이 진행되어 왔죠. 대부분의 어떤 이제 다른 임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라페닙하고 비교해 가지고 OS 값이라든지 PFS 값 간암 1차 치료제는 대부분 대조군이 이제 소라페닙이었습니다. 그렇던 부분들이 이제 오픈라벨 공개 뭐 그러니까 더블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이중 민감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오픈라벨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대상자라든지 임상이가 다 서로 이제 아는 부분들이겠죠. 이런 어떤 형태고 최근에 이제 프론트라인 트리트먼트는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던 게 단일 그 요법으로 소라페닙, 램바티닙, 뭐 싱글 에이전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멀티키나제 억제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신생혈관 억제 저해제로 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테졸리주맘 요게 이제 티센트릭이죠. 베바시주맘 요게 아바스틴입니다. 그래서 아테졸리주맘은 면역항암제고요. 베바시주맘은 베제프 관련된 항체 치료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발류만함과 트레밀리주맘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주도하고 이제 임핀지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PD1 이렇게 돼 있고
리프 002 같은 경우는 이제 렘바티닙하고 이제 펜블리조만 여기 이제 키트루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뒤에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어디셔널리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하던 이제 워딩이 나오죠. 보통 잘 안 나오는데 there is positive data from a study 임상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한 게 더 있다. 추가적으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 이건 철자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요 병용 관련되는 임상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있고 근데도 그 아직 글로벌하게 이제 승인은 FDA 승인은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를 받은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이 있다 이거죠. 그 리프 002 말고도.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오와 베제프, 아이오아이, 아이오티케 요게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2020년도 허가받으면서 단일 제재 형태로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이 1차 치료제에서 이제 병용으로 이제 1차 치료제 관련되는 어떤 그 트렌드가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용의 어떤 기전마다 얼마만큼의 장점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토론들이 실제로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내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각각의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차드 핀 박사 같은 경우에는 요건 2021년도에 버추얼 포맷의 자료를 보면 이분이 아스코 멤버이기도 하고요. AACR, 에즈모 그러니까 항암 라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학회 관련되는 부분에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키오피는 리더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 여기에도 이제 편집 관련되는 위원으로 또 현재 있을 만큼 상당한 뭐 이렇게 권위를 자령하고 이분이 이제 논문을 봐도 이 소라페닙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로슈 제품 관련해도 보면 다 나와 있죠. 스쿠이친 이제 교수 같은 경우에도 리보세라닉 관련해서도 이제 키오피는 니드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로슈 제품에도 이렇게 보면 그 참여를 했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이분이 한약상을 보시게 되면 아스코 포스트 2021년도에도 보면 이분이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바이오마크 쪽이나 그 다음에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는 뭐 이런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보면 이 사이에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면역 항암제 관련된 액티비티를 향상시켜 준다는 거죠. 리보세라닙이 이제 병용할 때 캄넬리주맘하고 왜 같이 하냐면 반응률도 같이 올려주고 반응률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관문 억제제는 단일 제재로 썼을 때는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반응률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반응률을 올린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ORR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의 탈진 관련되는 부분들을 감소시켜 주잖아요. 이런 어떤 흐름이 병용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게 TKI 관련되는 부분이 IO 쪽의 액티비티를 향상시켜 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렘바티닙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리보세라닙도 이제 이런 어떤 기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오와까지 같이 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가 이제 반응 관련되는 부분이 좀 늦게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면 급격하게 이제 그 간세포암이 진행될 때는 이 부분에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반응률이 얼마만큼 빨리 좀 일어나느냐 아니면 이제 PFS 값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OS 값만큼 중요한 거죠. 이 간암으로 이제 진단이 되었을 때 대부분은 수술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한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속도가 나왔을 때는 이 부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조금 속도가 느리니까 좀 단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IO, TKI 관련되는 부분들은 액티비티를 향상시켜주는 부분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메커니즘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직 완벽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와 IO의 어떤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존의 IO와 이 베제프 항체의 어떤 부족 부분들을 메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핀 박사가 또 이야기하는 게 렘바티닙하고 이제 키트루다 관련되는 부분들은 추가로 보면 이제 이 테이스
색전술에 얹어가지고 계속 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임상이 얼라이브라고 해준 거.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만큼 간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권에서는 B형 바이러스성 간세포암이 많고 미국 쪽이나 이쪽에는 C형 쪽이 많고 이제 최근에는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당뇨성 이제 비알코성 지방간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간세포암 관련되는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챙겨봐야 될 게 로슈의 제품이 이제 인브레이브 150 관련해서 허가받았을 때 분위기를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요게 2020년도 5월달인데 5월 말에 이제 허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데 타이틀이 이렇게 답니다. 면역 항암제들이 간암 1차 치료제 진입이란 벽을 뚫을 수 있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티센트릭보다 훨씬 더 판매를 많이 하는 키트루다라든지 옵티보가 다 실패를 했거든요. 1차 치료제에서는. 지금도 이제 옵티보나 키트루다는 2차 치료제에 머물고 있고, 티센트릭이 이때 최초로 면역관문 억제제가 이 간세포암 쪽의 병용으로 성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티센트릭이 첫 번째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 간세포암에서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소라페닉 관련되는 부분들이 장기간 있던 부분들을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OS 값은 항상 시키지 못했죠. 자연히 그냥 이제 있으면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들을 소라페닙이 한 2, 3개월 정도 느렸다가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반응률을 좀 소라페닙보다 올렸고 OS 값은 비혈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브레이브 150 관련되는 부분은 OS 값을 늘렸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받았고 이 로슈의 제품보다 OS 값을 더 느리는 어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관심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 외에 이제 단점들도 극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임상 3상 연구로 리차드 S 핀 교수팀이 진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뒤에 이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코멘트를 달았던 부분에 보면 작년에 이제 켈리 박사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좀 많이 날렸던 분이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면역 강암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인데 뭔가 이제 결과가 나오면 조금 이제 비판 쪽의 이야기를 그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간암 1차 치료제로 진입할 것이라는 건 성급하다. 근데 그 뒤에 결국은 로슈 제품이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이 병용 제품들이 간암 치료제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브레이브 1550 연구를 일반화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연구에 참여했던 환자와 임상의 환자 특성이 다르다. 이거 좀 비슷하죠. 리보세는 캄넬리주맘 할 때 미국 쪽 인원이 좀 작다 뭐 이러면서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경변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하는 차일드 퍼 클래스에서도 간 기능이 좀 좋은 환자들만 대상으로 임상을 했기 때문에 불안전하게 치료된 출혈 관련되는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는 로슈 제품을 쓰니까 이제 중단율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출혈 관련되는 부분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점유율이 올라갔는데 요것도 간 기능이 조금 이제 좋은 쪽이니까 이 부분이 떨어지는 쪽에서는 또 이제 니즈가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이니까 사실 나오게 되면 치료주의 입장에서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꼼꼼히 살피시면서 내년도 최종 5월달까지 계속 이제 간암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